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오늘 제약주들의 투심이 굉장히 좋지 않았죠. 사실 투심이 좋지 않다, 시장이 나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의 이런 결과는요, 당연했던 거고요. 미리부터 예고를 다 해드렸었고, 우리 VIP원님들께도 계속 언급을 좀 해드리고 있었고, 근데 결국에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예상했던 계획대로의 상황이 오고 있는 거고요. 자, 관련해서 좀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거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빠지고 있는 종목들 뭐 마무리 하실 분들은 빠르게 마무리 하시고, 이제는 뭐 새로운 걸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좀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여기서부터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왜? 고객 예탁금은 계속 아직 많아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혹은 뭐 외국인들도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대형주들로 해서 수익 실현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계속 차익 실현 해나가고 있으니 그럼 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를 멈추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때가 딜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타이밍이 딜레이 될지 몰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주목받지 못했던 혹은 지금 또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업종들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 종목 포함해서 업종 같이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중간에 제가 아무자리 빈틈에 쏙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는 분들, 제가 이제 인트로 찍고 뭐 하고 마지막에 또 영업도 하고 중간에 추천주 소개해드리고 이 틀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구간별로 덤덤덤 이렇게 띄엄띄엄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내가 보겠다 하시면 뭐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시청을 풀로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말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정말 더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꼭 다 시청을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께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자, 전반적으로 이야기 같이 드려볼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부터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올리는 거는 뭐 며칠 걸리고 진짜 막 힘겹게 영차해서 올리지만, 뭐 빠지는 건 뭐 순식간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뭐 이만큼이나 지금 빼고 있는데, 셀트리온 13%대, 셀트리온 헬스케어 17% 가까이, 셀트리온 제약 14% 가까이 엄청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셀트리온 형제들을 오늘 매수를 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우리 분봉으로 놓고 봤을 때 그 과정 속에서 순간에 어떤 초단타로 뭐 사고 팔고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제외하고 일본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오늘부터 해서 내가 매수한 단가보다 추가적인 어떤 더 시세가 보여질 것 같다, 혹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초단타를 제외한 어쨌든 나머지 분들,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뭐 개별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살짝은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본 적 없는데요, 꼭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 말씀드렸어요. 절대 매수하지 마라, 절대 매수하지 마라. 자,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계속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 자 보세요. 어제거든요. 12월 7일 여기 날짜 뜨죠. 여기에 12월 7일 어제입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신규 매수 절대 금지.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제 마감할 때도, 어제도. 왜?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요, 어제 망치형 캔들, 이거는 무슨 의미죠?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가능한 원래 캔들이에요. 이 캔들만 놓고 보면, 그렇죠? 원래 이 캔들만 놓고 보면 더 가도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프리미엄의 영역도 넘었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정도의 단가를 밸류에이션의 평가를 못 받을 종목이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밸류를 평가받기 위해서 무슨 내용이 됐든지, 사업의 내용이 됐든지, 모멘텀이 됐든지, 뭘로 인해서 이 단가를 지금 자리 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약간 좀 과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조금 솔직히 과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잘 못 드리는 이유가, 셀트리온 형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빠졌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17만원, 18만원 못 가냐? 가요. 갑니다. 앞으로 20만원도 갈 수 있고요, 30만원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서의 이 움직임은요,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아닙니다.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원인도 아니고 이유도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어떻게 그 가격이 가냐는 사업의 내용으로 가느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가느냐, 이건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존부터 들고 오시던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 중장기 관점으로 셀트리온을 들고 계시던 분들께서는요, 지금 이 가격이 찍었다라고 하면은 저 같으면 차익 실현 좀 하고 다시 사겠어요. 줄 때 조금 챙겨놓고. 그냥 뭐 장기 투자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서 진짜 셀트리온 형제들을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랄까요,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밸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아직은 아니다. 지금은 좀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좀 과하고 시장의 어떤 트렌디함으로 움직여줬고 또 시장에서의 수급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몰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준 가격인 거지, 기업이 그만큼 지금 성장해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라온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최근에 말씀드린 게 단기적으로 지금 과열되어 있으니까 계속 대응해라. 분할로서 챙겨라. 분할로 계속 챙겼으면은 지금 사실 오늘 16% 빠져도 그렇게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제가 우리 VIP 회원님들께도 뭐라 말씀드렸나요? 오늘 아침에 9시 한 3분 4분 때죠. 9시 4분에 셀트리온 형제들 공식 추천주는 제가 공식적으로 추천하지는 않았어요. 왜냐? 이미 다 들고 계시거든요. 셀트리온 형제들 공식 추천주는 아니지만 만원 단위로 분할 매도, 빠질 때마다 16만원 빠지면 매도, 15만원 빠지면 매도. 왜? 멍 때리고 보고 있지 말고, 멍 때리고 또 막연하게 더 갈 거다 기대하지 말고 만원 단위로 빠질 때마다 그냥 자꾸 쳐내라고요. 비중 줄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꼭대기에 팔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으로 여러분들께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VIP 회원님들께도 9시에. 그렇죠? 올라오고 있을 때부터 말씀을 드려왔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뭐 어쨌든 최종적으로 VIP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수익 인증이 올라오는데 뭐 그렇게 뭐 크게 이렇게 뭐 손해를 보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회원님들 올려주시는 인증을 좀 보면은 그래도 수익을 꽤나 좀 많이 챙기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단타로 치신 분들도 좀 있었지만 방금 올라온 거긴 한데 보시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해가지고 70% 가까이, 그렇죠? 만원 단위로 빠지니까 분할 매도 계속 하라 말씀드렸죠. 이게 베스트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베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나는 이미 수익권이 여유로운 수익권이고, 그리고 또 안 챙기기에는 뭐 조금 그렇고 또 챙기기에는 뭔가 아까운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기준에 맞게끔 하자. 그러면 감정을 살짝 내려놓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우리가 마음 편하게 챙길 건 다 챙길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예요. 회원님들께, 그리고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께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내가 마냥 꼭대기에 팔아야지, 정확하게 팔면 어디서 팔 수 있을까? 없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운 좋게 오늘 17만 3천 원에 매도하신 분들 운 좋게 그냥 팔린 거예요. 운 좋게 매도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렇게 기준대로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좀 효율적이지 않나. 장기 투자 제외하고입니다. 장기 투자는 그냥 장기 투자 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 분석보다도 최근에는 셀트리온 형제들의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드리는 게 맞다 보니까, 그리고 뭐 주변에서 다른 유튜브에서도 계속 매도해라 많이 외친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하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챙길 건 챙기자라는 거고, 적정 수준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이미 벗어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자, 그러면서 일단은 셀트리온 형제들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통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에 상승 1파, 2파, 조정 2파, 상승 3파, 조정 4파, 마지막 상승 5파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하락 1파, A파, 되돌림 B파,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하락 C파. 욕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A, B, C. 그쵸? 욕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엘리어트 파동처럼 그림을 이어가진 않지만 느낌상 혹은 체감상 지금 포지션이 어디라고 했을 때는요. 자, A 파동은 시작된 거예요. 요 하락 A 파동은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하락 A 파동은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단타 수정이 매도하라고 해서 매도를 했더니 이런 주가가 또 올라오잖아 생각하실 수 있죠. 그거는요, 앞전 고점을 돌파를 하기가 분명히 힘들 겁니다.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거보다 더 추가적인 돌파가 가능하면은 진짜 오버슈팅인데, 제가 봤을 때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단기간에는. 그러면 앞으로 잠깐 양봉을 띄워주면서 16만원까지라도 좀 올려주면요, 그거는 이 B파입니다. B파. 하락 B파예요. B파라는 건 뭐냐? 순간적으로 되돌림을 일부 주는 거예요. 그게 다시 이어서 쭉 갈 수도 있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종목들은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밸류가 아닙니다. 이미 상승 1파부터 5파까지 스트레이트로 와버렸어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A파를 맞고 있고요. 이제 하락 B파 단기간에 기술적 반등 보여준다. 이때는 여러분들이 아직 매도 못한 분들 빨리빨리 매도를 해야죠.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오신 분들만, 장기 투자 아니에요. 이게 구분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큰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한 12만 원대까지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12, 13만 원대까지도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보통 한 13만 원, 12만 5천 원, 14만 원 부근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무튼 이런 상황들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인지하시고 되돌림 줄 때는 뭐 좀 그렇게 챙겨가는 전략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할로서 계속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최종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자,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시간으로 조금 올라오고 있으니까 내일 이제 그 B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파동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추천 종목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 드릴 이야기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 하나만 시청을 하시면 지금 현 상황에서의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은 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 파악을 잘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직장생활도 알고 계시죠? 분위기 파악 못하면 그쵸?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잠깐 광고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 뒷광고도 아니고요, 앞광고도 아니고 옆광고도 아니에요. 제가 재광고하는 겁니다. 그쵸? 제가 제 채널에서 재광고 한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쵸? 아무튼 여러분들 뭐 광고를 30초 뒤에 하는 것도 아니고 30초 동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이벤트 거의 끝자락에 왔고요. 신규 회원님들 기준으로 이제 22석 정도 남아 있습니다. 22자리 남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영업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영업입니다. 오고 싶은 사람은 오는 거죠. 안 그래요? 하기도 싫은 사람을 꼬셔서 하면 뭐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하는 게, 그렇죠? 그게 진짜 영업이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세요. 근데 여러 가지 진짜 좋은 거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교육도 많이 해드리고, 수익은 수익이 당연한 거고. 아무튼 간단하게 일단 넘어가고, 자,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첫 번째 팩트는 뭐냐? 지금 시장이 와, 큰일 났다, 이거 진짜 다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장은 사실 아닙니다. 엄청난 위기감, 공포감을 형성시키고 있는 그런 시장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팩트는 위기감과 공포감이 엄청나게 확대되면서 야, 진짜 큰일 났다, 지금 이거 어떡하지, 다 던져야 되나, 뭔가 시장 자체 경기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 경기적인 부분으로 어떤 위기가 찾아온 건 아니에요. 찾아온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 시장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동안에 시장을 올려놓은 게 뭐예요? 그간 상승을 주도한, 상승을 만들어낸 이유가 무엇이냐? 뭐예요? 외국인들의 대형주 집중 타겟 삼은, 대형주들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은 이제 매수세, 그쵸? 매수세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었죠. 그러면 과하게 수익이 나면 수익 안 챙겨요? 수익 챙겨야 되겠죠. 수익 실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형주, 그럼 지금 빠지는 하락 이유가 뭐냐? 하락 이유는 뭐냐? 대형주들의 집중적인 차익 실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소 억울한 부분은 왜 이렇게 시장이 근데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상승 시에는요, 그 주도하고 있던 개별 종목들이 주로 상승을 좀 보여줬었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하락 국면에 진입을 했잖아요. 지금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상하게, 그쵸? 약간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들 좋은 건 다 해먹고 나쁜 거 갖다 던질 때는 다 같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약간 미술 쪽을 예를 들어보면요, 미술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거를 물감을 싹 빌려다가 싹 써요. 다 써놓고서 자기 쓸 때는 남 걸 빌려 썼으면 물감을 찍어서 바를 때도 깨끗하게 붓을 세척을 하든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써놓고서 물감을 보니까 되게 색깔이 다 섞여가지고 다음 사람이 쓰지를 못하게 놓는 거예요. 그 물감을 결국에는 나는 검은색을 써야 되는데 거기 뭐 하얀 것도 섞여 있고 뭐도 섞여 있고, 자기는 거기에 다 섞어서 썼지만 그 다음 사람이 쓰지 못하게, 그렇죠? 굉장히 더럽고 치사한 시장인 거죠. 하락장에서는 주도하던 개별 종목들이 하락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하락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이제 주 메인으로 빠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다른 일반 개별 종목들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움찔한다고 해야 될까요? 매도세가 투매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지금은 약간 좀 억울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굉장히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데, 자, 팁을 좀 하나 드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개별적인 팁입니다. 상승장에서의 팁은요, 딱 두 가지가 일단은 팁이에요. 첫 번째는 비중을 조금 씻더라도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는 거죠. 이게 잡는다. 왜냐? 상승장인데 주가가 빠진다. 그리고 일정 기준을 넘어선다라는 거는 얘는 지금 올라갈 마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이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종목이 좀 빠진다. 그거는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고 딱딱 그냥 손절을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손절 아니라 계속 좀 좋은 흐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럼 분할로서 익절을 해나가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오버나잇도 가능한 거죠. 잔량들은 오버나잇도 가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어떻게 해요? 비중을 축소시켜요. 왜냐?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비중을 많이 들어갔을 때 갑자기 이제 뭐가 확 빠져버리거나 잃어버리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빠질 것으로 밑에서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우리를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을 축소하고요. 비중을 축소하고 손절을 조금 더 열어둔다. 는 방식. 이게 좀 더 좋은 거예요. 기존에 내가 2% 3%에 손절했다. 하지만 지금 하락장에서는 기본적으로 2, 3%의 등락은 자연스럽게 보여요. 그러니까 한 4%에서 절반 매도, 뭐 한 7% 전량 매도 이런 식이면은 마이너스 5.5%가 최종적으로 매도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마이너스 4% 절반, 마이너스 7% 전량 매도하면요. 그렇게 분할로 대응하시면 최종적으로 손실은 5만 5천 원을 보게 됩니다. 수수료 제외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단 셀트리온 형제들처럼 저렇게 핫한 종목들 혹은 그동안 과한 상승을 보여온 하이 포지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얼마 지지 실패 시 매도. 이렇게 딱, 예를 들어 셀트리온이다, 헬스케어다, 16만 원 지지 실패 시 매도, 15만 원 지지 실패 시 매도, 이렇게 해서 구간별 매도 대응, 지지 실패 시 매도 대응,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좀 해보시면 분명히 좀 좋은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맨 꼭대기에서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정적인 거를 제외하고 매매하기에는 약간 요런 패턴으로 좀 대응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마음 편안하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다? 지금 진짜 경제적으로 큰 뭐가 위기가 있는 시장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그런 하락 이유가 뭐냐? 대형주들의 집중적인 차익 실현이다. 지금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사들고 오지만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다시 매수세에 유입이 되고 있지만 이게 지금 개인의 매수다라고 표현을 할 게 아니에요. 개인의 매수다라고 표현을 할 게 아니라 메이저 그간 상승을 주도해온 메이저 주체들의 매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개인의 매수다가 아니라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만들어 온 자들의 매도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한 지금 분위기를 반드시 좀 파악을 좀 하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짧게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거 이야기 한번 또 드릴 거예요. 왜냐?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살펴볼 종목, 제가 이번 영상에서 추천주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뭐 단기적인 건 좀 다 제껴두고 그동안에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했던 종목들 많이 있으니까 다 제껴두고, 자, 여기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KMW라는 종목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단타로 접근할 건 아니에요. 단타로 접근할 건 아닌데, 이제 저도 그동안 계속 보고 있었고, 사실 이 종목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물려있다가 올라온 종목이에요. 물려있다가 올라온 종목인데, 이거는 저는 물렸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물려있다라는 거는요, 진짜 제가 좀 심하게 말하면 답대가리 없는 종목들 있죠. 답 없는 종목들이 막 밑도 끝도 없이 빠지고 있는 거,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고, 뭐 이런 종목들 툭 하면 나오는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 주주분들께 진짜 죄송합니다. 근데 이 차트가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진짜 답 없는 그림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언제 올 거예요? 이 가격이 상한가를 몇 번을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진짜 비현실적인 가격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종목 말고, 이런 거는 물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튼 자, 이 기업을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KMW 리포트도 나와줬어요. 굉장히 좋은 리포트도 오늘 좀 떴습니다. 자, 서서히 재료가 부각될 시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연말 연초에 주가 급반등 가능성에 대비. 이건 사실 조금 너무 오버한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너 지금 안 사면 바보야, 약간 이런 관점이잖아요.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렇게 자극을 하면은 안 될 것 같고요. 막말로 이렇게 해서 주가가 잘못되면 외부적인 영향으로도 주가가 빠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지금 재료 하나 가지고 연말 연초에 좋겠다라고만 하면 이건 조금 너무 자극적입니다. 이거는 무시하시고요. 물론 잘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됐을 때를 생각하면은 이건 좀 무시하셔야 됩니다. 자, KMW에 대한 투자 의견, 뭐 매수해가지고 12만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초부터 수출이 본격화되고 있고 내수가 정상화되면서 재차 압도적인 실적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하면서 12월에 주가 상승 재료가 다수 출현 예상이 되고 있다. 특히 미국 시장을 주목해라 하면서 9월달 초에 삼성전자, 버라이즌 대규모 5G 장비 수주 이후에 최근 3개월간 아무런 호재 없이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맞습니다. 그 지속된 답답함 속에 제가 들고 있었습니다. 또르르. 자, 아무튼 아마도 12월에는 다수의 호재가 출현할 전망이어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서 뭐 12월 8일에 뭐 어떤 주파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쭉쭉쭉쭉 있습니다. 5G 장비 수주 기대감 높아질 것이며 해가지고 쭉쭉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 후발업체 움직임 감안시 내년 미국 매출 물량 많을 듯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자, 미국의 1위 통신사인 버라이즌이 갖는 상징성을 감안하면은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장비 공급 경험이 많고 버라이즌에게도 잘 알려진 1등 업체인 KMW, 이 KMW의 물량 비중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매출만 좀 본격화되면은 필터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비 공급도 크게 늘어날 공산이 커 보인다라고 하면서, 자,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미국 지역 매출이 6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대가 없던 국내 매출도 내년부터 해서 증가세로 전환이 될 것이라는 예상. 그러면서 이제 추정치와 전망치도 같이 좀 노출을 시켜줬는데요. 여기 보시면 4분기 때 매출액은 뭐 한 101억 원대이지만 내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포워드를, 그죠? 2021년 1분기 포워드입니다. 그래서 21년 내년에 보시면 이제 크게 또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가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영업이익률도 뭐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순이익도 가파르게 또 사실 뭐 3분기 때는 뭐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다시 한번 조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지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또 드릴 말씀이 정말 많은데 사실 지금 시간이 많이 빠듯해요. 그래서 어쨌든 팩트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우리가 수주가 좀 늘어날 수 있을 만한 것들,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라는 거고, 그렇다고 연말 연초 뭐 이렇게 이 타이밍이 정확할 것이다 이런 건 사실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되면 좋지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4분기의 컨센서스 또한 좋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3배가 넘는,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3배 넘는 정도의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주가는요 이런 부분을 대부분 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금도 하이 포지션에 머물러 있습니다. 월봉을 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조금 하이 포지션이긴 하니까,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할로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술적인 매력도도 있습니다. 정배열로 다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21선이 지금 가파르게 각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배열로서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봐도 될 만큼의 굉장히 상승 추세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뭐 75,000원 부근이라도 편입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 이후에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까지 혹시 빠졌다라고 했을 때 2차 매수를 해보십시오. 이거는 조금 열어놓고 봐야 돼요. 열어놓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려 봅니다. 자, 좋다라는 종목에 막무가내로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편입을 하시고 조금 여유 있게 추가적으로 또 많이 빠졌을 때 사는 게 좋지, 찔끔찔끔 2, 3% 빠진다고 또 사고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조금 열어두고 하시는 게 좋고, 이 종목은 중장기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단타 대응하듯이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타 선호자들은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식으로 좀 기준을 세워보시고, 왜냐면 자금을 많이 묶어놓는 걸 저도 사실 싫어해요. 왜냐? 우리가 회전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날 움직이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금을 묶어놓지 않는 이유는 저는 이런 식으로 회전율을 높이는 거를 좀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렇게 수익을 챙겨가는 거, 자, 셀트리온도 보시면 계속 매도해왔어요. 우리 회원님들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분할 매도해라, 분할 매도해라. 어제도 말씀드려, 그제도 말씀드려. 계속 분할 매도해라, 분할 매도해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일부 단행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꾸준하게 챙겨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회전율을 극대화시키고 한 종목을 20% 30% 수익 보기보다 꾸준하게 3% 4%대 종목들로 여러 번 매매를 해서 수익 내는 게 조금 더 저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3%씩만 수익을 봐도요, 복리 효과 이용하면요, 한 달이면 더블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3%에서 5%만 매일매일 수익을 본다면 한 달이면은 거의 더블이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또 매매를 잘 하고 있다라는 거, 무조건 더블 만들어 드릴게요 또 이건 아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매매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십니다. 손절을 하긴 해요. 저도 손절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할로서 손절을 대응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하더라도 이렇게 또 살릴 수 있는 건 살려가면서 최종적인 수익으로 또 돌아서고, 한 번에 뭐 테림, 링네트, 대용, 아모레, 이연, 그렇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누적 수익만 지금 벌써 20% 넘어가잖아요. 30% 가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상한가를 노리기보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벤트 진행하고 있을 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내일이네요. 내일까지만 딱 받을 겁니다. 왜냐면 마감을 알리고 나서 또 뒤늦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니까 정확하게 내일까지만 이제 받을 겁니다. 이제 진짜 다 끝났어요. 이젠 다 끝났고 아무튼 내일까지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또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주말이면 여러분들 또 많이 공부하시라고 제가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도 제공을 해드리니까 이런 부분들 주말에 오셔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